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임 주재원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재원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제 현지에 적응을 하시고 또 이제 실적도 같이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이제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비임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몸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막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시고 병원에도 가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기임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신임 주재원 대상으로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한 8시간짜리 컨텐츠를 개발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주로 그 나라의 현지 문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징적인 그런 문화와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생활 팁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또 이제 법인의 조직 문화까지 해가지고 한 8시간 정도 이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컨텐츠 중에 일부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신임 주재원이 현지에서 적응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일화를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날 그 직원이 한 명 저를 찾아왔어요. 제 옆에서 이렇게 일하던 직원인데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나는 이 한국 회사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일하면서 참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른 회사에 그 오퍼를 받아서 이직을 하게 됐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회사로 출근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인사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브라질은 한국에 비해서 되게 이직이 쉬운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직이 좀 많은 그런 문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내 디렉터가 주재원이죠. 한국 사람이 나에게 단 한 번이라도 봉지야 여기 이제 브라질 말로는 안녕하세요라는 아침 인사말이거든요. 그거를 해줬다면 나는 이 회사를 이렇게 쉽게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한 2, 3주 정도 뒤에 주전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정책임, 나는 여기서 정말 브라질에서 근무하는 게 힘들고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드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직원들이 기본적인 예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아침에 그 출근을 했는데 내가 출근을 해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복도에서 나를 마주쳤는데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사 예절도 없냐라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2, 3주 전에 그 퇴사를 했던 그 직원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정말 그 날 이후에 그 다음 날서부터 제가 관련된 문헌들을 찾아보고 직원들 인터뷰하고 또 지인들이 인터뷰하면서 어떤 문화의 차이가 양측에 존재하는지 즉 한국과 브라질 사이에 존재를 하는지 정말 스터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사 문화도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제 출근을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부장님이 이렇게 팀장님이 이렇게 출근을 하고 이렇게 오시면은 왜 직원들이 먼저 부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는 즉 나이가 어린 사람 후배가 선배한테 또는 직장에서는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이 더 높은 분한테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는 문화잖아요. 하지만 브라질은 다릅니다. 브라질은 그 직급과 전혀 상관없이 이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인사를 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브라질 직원들은 이 한국 주재원분이 아침에 출근을 하셨으니까 인사를 우리들한테 해주기를 기다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 한국분은 한국적인 사고로 내가 도착을 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겠지라고 기다리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한 반응이 돌아오지 않자 굉장한 오해를 양쪽에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와, 한국 사람은 우리들한테 인사조차도 해주지 않는다. 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한테 인사도 안 하지? 기본적인 예의가 없나? 이렇게 작지만 굉장히 큰 오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업무 분위기 속에서 이 오해는 정말 정말 작은 오해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오해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네,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쌓여가지고 당시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제가 회의를 들어가면은 주재원 회의에도 들어가고 또 저희 이제 브라질 팀원들과 그 주지원이 같이 있는 그런 회의도 들어가고 또는 이제 협력사와 저희 브라질 멤버들과 주지원이 또 같이 있는 회의도 들어가고 여러 종류의 회의를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느낀 점은 서로가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핑거 포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브라질 사람들을 이렇게 칭하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게으르고 예절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교육을 잘 못 받았나? 막 이런 식으로 예의가 없다, 게으르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브라질 직원들은 한국 사람들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마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이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일에 미쳐있냐. 마치 일이 세상의 전부인 양. 그런 것 같다. 정말 이상하다. 그리고 그 빨리빨리 문화, 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스터디가 필요한데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 하는 그런 문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서로 상대방 때문에 뭔가 일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핑거 포인팅을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제 그런 오해가 불거지다 보니까 사업 자체도 굉장히 좀 불안정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서로 힘을 합쳐서 브라질 직원, 한국 본사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일을 해도 굉장히 힘든 그런 사업 상황이었었는데요. 서로 협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이제 컨텐츠화 해가지고 홍보 활동을 하면서 왜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왜 브라질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컨텐츠 개발을 해서 전 직원들한테 그렇게 오픈을 했던, 공유를 하고 교육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경영지원실의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는 사업을 성공하게 하는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리더십인데요. 주재원은 그 신임 주재원으로 발령받을 때서부터 그러니까 리더십에 관한 미션이 있습니다. 주재원으로 임명받으셨다면 모두 다 리더들이시고요. 그래서 사업하는 그런 여러 조직들을 관찰을 해보면은 성공하는 조직들의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의 경험이 있었지만은요, 해외에서 주재원으로서 성공적인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해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주재원이 외국인이다 보니까는 특히 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에 대한 그런 공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했었는데요.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는 멤버들이 자기가 그 하는 업무를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저 리더가 한번 말하는 거면 같이 한번 해볼까? 그 리더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에 대한 업무도 잘 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인보브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너지가 발생을 하고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라는 거는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한국 분들은 대부분 브라질 사람들이 느리다,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 사람들이 단지 그냥 느리고 게으른 걸까요?
그렇게 평가를 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저 사람들이 왜 이런 기질을 갖게 됐나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신은 브라질 사람이다. 그 정도로 브라질에는 별다른 그런 게 큰 전쟁도 없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연재해도 많지 않은 편이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처럼 겨울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긴박한 서바이벌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별로 이렇게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평화적이고 그 다음에 느긋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면 또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직원 중에서 한 명이 굉장히 이렇게 퉁퉁하고 좀 그냥 행동 자체가 굉장히 느린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축구 경기에 투입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빠르게 드리블을 하고 정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처럼 너무 드리블도 잘하고 심지어 골까지 넣는 데다가 굉장히 빠른 상황 판단력 해가지고 그 경기를 보고 있던 한국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였었어요. 우와, 저 사람이 저렇게 빨랐었나? 예. 이 일화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브라질은 열정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의 기질이 평소에는 한국 사람보다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창의성과 그런 열정을 보이는데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 이렇게 토론 문화에서 많이 자랐어요. 학교에도 가보면은 선생과 학생들이 굉장히 자유스럽게 이렇게 토론을 하는 문화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물론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약간 군대 문화? 그 다음에 이게 직급을 이렇게 누르는 그런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브라질 사람들한테 저희처럼 그런 군대식의 그런 약간 누르는 명령 하달식의 업무를 하시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의견을 내지를 않고 그 일을 하기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창의력과 열정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그런 걸 잘 관찰해서 불러일으키는 리더분들이 있으신데요. 리더 주지원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분들의 특징은 우선 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브라질 사람들의 기질을 파악을 하시고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루틴한 업무에서는 아니지만은 부서에 특정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본인이 경험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템포 약간 늦추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문제는 이거고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브라질 직원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피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물론 이제 리더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에 또 해봤고 너무 이제 이게 좀 현실성이 없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서는 면박을 줍니다. 아,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박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브라질 직원들은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고요. 대부분 브라질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한국식으로 약간 군대식으로 누르시기보다는 그렇게 의견을 냈나? 그것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직원이 낸 의견이 정말 괜찮다. 이 의견대로 하면은 많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굉장히 좋은 의견이네. 당신의 내 의견이 정말 좋고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또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이 직원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업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낸 의견이고
또 리더가 나를 리스펙트 해줬기 때문이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문제에 인볼브를 해서 해결을 해내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부서의 업무 분위기도 또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또 이제 브라질에 근무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는 이제 노동 소송이 흔한 편입니다. 이제 한국보다 변호사 숫자도 많고, 그리고 또 여기에 법원에서 지금 약자 편을 드는 그런 판사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요, 약자인 노동자가 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식으로 잘못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업무 지시를 하시거나 그러면 브라질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인격 모독으로 또 소송을 거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소송이 걸리면 어차피 이제 본사에도 또 보고가 돼야 되고, 또 그분은 또 이렇게 한국 문화적으로 소송이 좀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다 보니까 대응을 하는 데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예를 설명을 또 드릴게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인데요. 하루는 주전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와, 이렇게 브라질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인 줄은 몰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하고 여쭤보니까 슈퍼바이저 한 명이 이제 퇴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애널리스트 중에서 좀 이렇게 똑똑하고 일도 잘하는 애널리스트를 그 업무를 이제 슈퍼바이저 업무를 줬는데, 이제 연말에 이제 TO가 이제 본인 부서에 많이 승진 TO가 별로 없어서 인사에 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연말에 TO 하나를 더 받아서 그 사람을 이제 승진을 시켜줬는데, 그 승진 레터를 줬는데 그 직원이 심드렁하게 그냥 알았다 하고서는 그 승진 레터 받고서는 그 회의실을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너무 이렇게 좀 황당하고 그러셔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여쭤봤죠. 그러면은 이 직원이 언제 슈퍼바이저 업무를 맡아서 했고 그 전에 슈퍼바이저 언제 나갔냐라고 했더니, 그 슈퍼바이저가 나간 시점과 이 사람이 업무를 슈퍼바이저로서 행한 그런 시점이 한 7, 8개월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물론 이제 근로기준법도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되는 나라지만은 근로기준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단체협약입니다. 단체협약은 그 근로자 대표와, 그러니까 노조죠. 주로 이제 산별 노조가 있는데요. 그 노조와 경영인 노조 간에 이제 협약을 한 것을 매년 이제 갱신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요. 그 단체 협약은 근로기준법보다 상위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단체 협약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 외의 조항들은 단체 협약에 따라서 주로 이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끔 그렇게 이제 적용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당시 이제 그 지역의 단체 협약을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상위 직급의 사람이 이제 나갔고 그 직원이, 그 하위 직급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특히 이제 슈퍼바이저라든지 이런 리더급 직급에는 60일의 경험 기간을 주고 60일 동안 그 업무를 잘 수행해내면 61일 차에 그에 상응하는 샐러리, 즉 급여를 높여주고 승진을 시켜주도록 하는 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이제 그거를 이행을 했었어야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직원 입장에서는 원래 60일이 지나면 61일째 이 회사에서 나를 챙겨서 이제 승진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승진이 오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냥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야말로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굉장히 애사심도 좋고 한국 회사 좀 오래 일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문화 조금 이해를 했겠죠. 아, 저분들이 몰라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약간의 이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선 기다렸다가 그렇게 이제 통보가 오니까는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인 직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인 건데 이거를 이제 모르시는 한국 주재원분 입장에서는 정말 괘씸한 거죠. 예, 감사하다는 말 하나 없이.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오해가 발생을 할 뻔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주 작은 예고요. 그 이외에도 수십 가지의 그런 한국과 브라질의 약간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적인 차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오해가 쌓여서 업무에까지 지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재원 생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언어 장벽이 있고요. 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한국말로도 솔직히 하기 쉽지 않은데 이제 다른 나라의 말로 영어 또는 그 현지어로 그 현지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는 그런 노력 그런 것도 워낙 이제 업무가 바쁘고 내야 되는 실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게다가 또 가족이랑 같이 오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그런 가족 생활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주재 생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임 주재원 대상으로 이런 교육도 하지만 브라질 현지 직원들 대상으로도 이게 한국 조직 문화라든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제가 이렇게 신임 주재원의 그런 소프트 랜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